조선시대 부자 되는 방법.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많은데 조선시대라고 해서 양반이라고 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었는지 몇몇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재테크 방법은 역시 집이다. 조선시대에도 사람들은 한양으로 몰렸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집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집값은 계속 올랐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재테크를 했는데 그 중에 어영청 대장인 윤태연이란 자가 있었다. 어영청은 임금을 보위하는 곳으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병호실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곳의 대장인 윤태연은 경호 업무뿐 아니라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서 틈나는 대로 한양의 허름한 집들을 보러 다녔는데 이 집이 제법 허름한 걸 보니 가격이 싸겠군. 이 집이 10칸인가? 네, 그렇습니다만 이런 집은 사서 뭐 하시려고? 이 집을 30칸으로 만들 걸세. 윤태연의 재테크 방법은 간단했다. 허름한 10칸짜리 집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 30칸으로 쪼개서 각 칸마다 세를 놓은 것이다. 다달이 30칸에서 막대한 월세가 나오겠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겠다. 난 가만히 있어도 집이 알아서 계속 돈을 벌어주잖아. 그렇게 윤태연은 싼 집을 개조해서 몰려드는 지방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한 후 집값이 오르면 팔아버리기를 반복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한다. 두 번째는 은행이 없던 시대인 만큼 여윳돈이나 쌀 등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고리대금업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고리대금업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큰 돈을 벌었지만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망하기 십상이었다. 날짜는 지났는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날이 시간을 더 주십시오. 올해 흉작이라 이자 갚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알 바 아냐. 기한을 넘겼으니 맡겨둔 집문서는 이제 내 거야. 사실 국가가 인정하는 이자율은 30% 정도였지만 실제로는 원금의 두세 배까지 받는 경우도 흔해서 돈이나 곡식을 빌렸다가 집이나 땅을 뺏기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아무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쉽게 돈을 벌다 보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리대금업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세종 때 영의정이었던 유정연이란 사람도 그중 한 명이었다. 김가놈이 돈을 안 갚네. 내 피 같은 돈을. 여봐라. 당장 가서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져와라. 절대 봐줘선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돈에는 매우 인색해서 돈을 못 갚는 사람 집에 하인들을 보내 집안을 탈탈 털었고 심지어는 가마솥까지 뜯어오게 할 정도로 인정사정 없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어도 유정연의 돈을 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한다. 유정연은 다른 고리대금업자들보다 채무 회수율이 좋았는데 그 이유는 하인들에게 인센티브를 듬뿍 줬기 때문이다. 수고했다. 옛다. 성과급이다. 앞으로도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다 받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니 하인들은 악착같이 빚을 받아왔고 유정연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유정연이 죽을 때 재산이 7만석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한다. 집현전 학자였던 정인지도 이런 고리대금업으로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죽은 것으로 유명한데 백성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고위 관료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고리대금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해 나간 것이다. 재테크 중에는 개간 사업도 있다. 이건 한마디로 해안지역을 개간해서 그 개간한 땅을 개발자 본인이 소유하는 방식인데 이 사업은 대자본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을 할 수 없는 만큼
재력 있는 양반 관료들이 참여해서 큰 부를 얻었다. 조정 입장에서도 어차피 버려진 땅인데 개간을 해서 세금을 내는 땅이 되니까 손해 볼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윤선도 집안의 증손자가 이런 식으로 큰 재산을 모았는데 아버지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주위를 둘러봐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내 땅이다. 윤선도의 증손자가 사망하면서 12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이 농지 2,400두락, 지금으로 치면 약 48만 평, 축구장 면적의 약 200배 넓이이고 노비는 584명이었다고 한다. 재산을 늘리는 방법 중 미천이 들어가지 않고 손해 볼 염려 없는 가장 쉬운 재테크 방법은 바로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땅을 착복하거나 빼앗는 권력자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황희 정승의 삼남 황수신이다. 황수신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조 때 영의정에 오른 인물로 지체 높은 집안에다 이미 나라에서 많은 땅을 하사받고 각종 뇌물도 받아 챙기면서 남부럽지 않을 부자로 살았지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그것만으론 부족했던 것 같다. 그는 1459년 충남 아산현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아산의 땅과 집들을 착복하려고 마음먹는다. 아산현이 없어지면 아산현의 재산을 관리하던 관리자도 없어지니까 이참에 그 재산들을 다 내 소유로 돌려놔도 되겠구나. 하고 황수신은 우선 아산현의 재산인 밭 등을 몰래 자기 소유로 빼돌렸다. 그리고 48칸의 아산현관아 기와 건물을 22칸의 초가집이라고 서류를 조작해서 자신이 싸게 사들인 후 고가에 되팔려고 시도하였다. 이젠 이걸 팔아넘기기만 하면 난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는 거야. 역시 난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해. 그런데 얼마 후 조정의 황수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아산현의 땅을 갖고 있던 관노비가 황수신에게 땅을 빼앗기게 되자 황수신을 고발한 것인데 그로 인해 황수신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다. 대신들은 황수신을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지 마시고 벌 주셔야 합니다. 하고 고했지만 당시 임금인 세조는 황수신은 죄가 없으니 다신 말하지 말라. 하고 고발한 노비만 감옥에 가두고 황수신을 끝까지 감쌌다. 그렇게 세조의 총애를 받던 황수신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끝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조선시대의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다 보니 예나 지금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하는 건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 돈을 버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힘없는 백성이 돈 벌기 쉽지 않다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